나 이게 제일 웃겼어, 진짜로. 제가 이슈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너무 이슈가 되는 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안 하려고 그랬어. 네덜란드에서 한국 대사 불러가지고, 이제 우려사항들, 불만을 막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죠. 지난 15일 날. 그러니까 한겨레 21이 프랑스에서 폭탄주 맞았다. 이거 보도할 때 중앙일보는 네덜란드에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그럼 이 기사를 내보냈어요. 요새 보면은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 같은 언론들이 단독을 많이 내. 윤석열이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이것도 되게 좀 흥미있는 부분이죠. 이 직접 기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기사에서 좀 주목할 부분을 좀 볼게요. 지난 1일 날, 12월 1일입니다. 윤석열이 네덜란드 가기 전이죠. 1일 날 네덜란드 가기 막 전이야, 직전이야, 직전.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영찬 한국 대사를 뭐 했다? 초치했다. 초치. 초치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초치. 초치라는 게 그냥 말뜻만 해석을 하면 별거 아니에요. 초치. 불렀다, 그냥 불렀다. 응? 불을 초.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가고 들어가게 했다. 그거야, 그냥 불렀다. 영어로는 summon, 소환하다. 그건데, 그런데 우리가 외교에서 초치라고 할 때는 그냥 불러갖고 대화 좀 하자.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외교 관계에서 초치했다는 건 단순히 야, 대화 좀 합시다. 그게 아니고 모든 실무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갈등이 생기면 실무자 선에서 해결을 하죠. 그런데 그게 도저히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심지어 외교관들이 외교부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단계야. 이거는 그럴 수 없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항의할 때 하는 게 초치예요. 초치. 그래서 초치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전화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우선 이 순서가 있는데 우선 초치한다는 이 문서를 발송해야 돼. 이거 문서라는 거, 문서. 다 문서 작업이야, 문서.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해가지고 대사관을 통해갖고 들어와라 라고 요청을 해요.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거야. 그리고 일정 조율하고, 그 다음에 회담하고, 그 다음에 대화 및 의견 나누고, 그리고 후속 조치하는 거죠. 이거는 공식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한번 기사 볼게요. 정상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양보하지 않고 물밑에서 상대에게 양해를 요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물밑에서. 이거는 실무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지. 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 보는 거야, 사실. 모든 문제를 다 기사화하지 않죠. 웬만하면은 그냥 실무선에서 끝내버리지. 다만 외교 소식통은 네덜란드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항의 표시로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 초치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요, 초치 안 하지. 초치 안 하고 이미 해결이 되지. 근데 초치까지 했다는 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불가능해. 그래서 해당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항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열받아, 우리? 그게 초치인 거야. 초치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외교관계에서 한일 관계라든가 한중이라든가 혹은 일본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와 미국이라든가 찾아보세요.
초치해가지고 초치한 내용이 초치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할게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이 없어. 나 못 봤어. 한 번도. 없어. 찾아봐. 초치는 이미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이거는 해결은 안 됐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해갖고 막 하는 이 불만을 딱 이야기하는 게 초치라고요. 이건 굉장히 큰 조치예요. 그냥 장난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가 뭘 했길래? 아니 우리나라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초치를 해? 열받는 거거든 우리도. 우리가 뭐 했길래? 중앙일보에 따르면은 몇 가지가 있어. 우리나라 경호팀들이 경호상의 이유로 지금 네덜란드 대통령이 이제 가서 타게 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요구했다는 거야. 물어봤다는 거야. 또 ASML 그 기업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 기업. 여기 사실 클린룸 윤석열이 방문했는데 그 클린룸이 사실은 기밀이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삼성 클린룸에 누구 들어갔습니까? 원래는 여기 공개 안 하고 들어가서 조심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봐야 된다고 들어갔잖아요. 여기 되게 보안도 보안이지만 여기 진짜 미세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웬만하면 안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진짜 열받은 거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이런 곳들이 다 각계 전투로 네덜란드 측에 뭔가를 요구했다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뭔가 채널이 하나가 아니고 서로 각 부서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로 네덜란드한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이거 뭐야 도대체 씨발. 장난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뭐야 이게.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중앙일보 이 기사에 제일 핵심은 뭔지 아세요? 난 이게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초치했다라는 거 이 보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동아일보가 아니고 이 아까 어디 갔어? 이 중앙일보 이 단독 보도에서 제가 보고 놀란 거는요. 초치했다보다 중앙일보가 어떤 이야기를 썼냐? 야, 이거 나 충격이었어. 대통령실과 외교부와 그 대사관들이요 서로 정보를 공유를 안 한대요.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성과 증대보다는 정보를 독점해서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거야. 서로 정보를 숨기고 지휘계통도 무시한대요. 야, 이게 무슨 정말 엉망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네덜란드가. 아니 어떤 요구사항 물어볼 수 있지. 아니 엘리베이터 크기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지요.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경호와 관련해 가지고 뭘 잘라 그러는데 물어볼 수도 있지. 좀 물어보면 어때? 클린룸 들어가는 거 물론 제한 사항이 있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요구할 수도 있지 뭘. 거절하던가. 근데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실, 외교관, 대사관, 또 외교부, 또 여러 부처들이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한 팀이 아니야. 원팀이 아니고 서로 경쟁하듯이 네덜란드한테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게 왜 그러냐? 서로 정보를 독점해가지고 그 성과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를 숨기고 있고 지휘계통 무시하고 이러니 제대로 정부가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겠어요? 개판이죠. 이러니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지. 이런 새끼들이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한 40표 나올 게 열심히 하니까 서로 열심히 한다는 건 뭡니까? 정보 공유 안 하고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것들한테 내 성과 안 뺏길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40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올 40표가 한 29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창피하지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입장. 이 기사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 입장을 냈어. 아, 오해하지 마세요. 네덜란드가 한국 대사를 초치한 거는 이거는 그냥 협의 과정이다. 이게 코미디야. 이게 협의 과정이래. 초치라는 거는 아까 말했죠. 이거는 굉장한 항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전 관행이래요. 일반적인 의전 관행.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행사 의전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조율하고 좁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의전 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병신 새끼. 이게 말이 돼? 아니 만든 말이지.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행사 의전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좁혀나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를 초치하진 않아. 누가 초치해서 그거를 해. 이거는 실무진에서 다 그냥 조용조용하게 다 끝내는 거지. 무슨 초치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러면서 너무 유치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외교부에서 우리나라가 외교부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요. 네덜란드하고. 네덜란드가 요번에 대통령 방문 갔다 와서 우리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덜란드 의전을 담당하는 장이지요. 보낸 메시지가 있대. 그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뭐라고?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축하하는 다방면의 훌륭한 국빈 방문을 되돌아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정신에 깊이 감사한다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그 의전장이 우리한테 메시지 줬는데 우리 의전팀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나라가 우리를 초치한 이유가 나쁜 이유라면은 이런 메시지 좋겠어? 그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죠? 아니, 네덜란드 의전장이 보낸 이 메시지는요, 그냥 공적인 메시지예요. 공적인 메시지. 그럼 공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거는 그냥 공식 같은 거야.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가 왔어도 이 네덜란드 의전장은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그 메시지 보내는데, 야, 너희들이 지난달 내내 우리 괴롭혀가지고 정말 짜증났어. 앞으로 그러지 마. 그렇게 메시지 보낼까요? 응? 아니 지금 국가와 국가가 정상들이 정상회담하고 돌아왔는데 더군다나 국빈방문 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국빈방문하고 돌아간 나라한테 그러면 의전장이 뭐라고 보내? 너희들 너무 골 때려. 그따위로 의존하지 마.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좋은 내용으로 보냈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왔는데 초치했다고 해서 이거 문제된 거 없어. 우리 사이 좋아. 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나 정말 이 정부가 문제 일으키는 것도 정말 문제가 많고 짜증이 나는데 그 문제에 대처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답변 보내는 것도 그 수준이 너무너무 저질이야, 저질. 나 열받아 견딜 수가 없어. 초치가 일반적인 관행이다? 일반적인 관행이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조치 지금 이 임수석 대변인 말에 따르면은 그냥 서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잘 조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초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사 검색해갖고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초치를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초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나라도 초치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많지 않아요. 외교관계에서 초치는 많이 안 해요. 이거는 진짜 엄청 엄중한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일본을 많이 초치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면 2020년 3월 6일입니다. 3월 5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국자, 일본에 들어가는 입국자에 대해서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지역 확대 이걸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를 코로나 때 우리나라를 무슨 위험 지역으로 그냥 갑자기 규정해 버렸거든. 그래서 그때 강경화 장관이 열받아가지고 일본 대사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강 장관 눈매. 강 장관이 악수도 안 했어. 원래 웬만하면 악수는 해요. 근데 악수도 안 하고 뭐라고 했냐? 항의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당시 기사 한번 볼까요? 외교장관이 직접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주한 일본 대사의 카운터 파트인 조세영 1차관이 초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 장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건 뭐냐면 원래 초치를 할 때는요, 이 급수를 맞춰갖고 초치하는 거예요. 급수를 맞춰갖고. 응? 사실은 대사를 초치하려면 그냥 우리나라 1차관 정도가 초치해서 불만을 말해도 되는데 그 위에 있는 강 장관이 직접 초치한 거는 그만큼 세게 얘기한 거예요. 세게.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기사가 안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대사를 초치했잖아요. 초치를 누가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 그냥 네덜란드에서 초치했다고 나오는데 네덜란드 측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이 초치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는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경화 장관이 일본 대사 초치했을 때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기사로 직접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증 효력 정지 등 노골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사를 만나자고 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을 노골적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사를 만나자고 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세요. 취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보세요. 장관이 지금 만나자고 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을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메시지인 거야. 그냥 꼭 만나가고 무슨 말을 안 하더라도 초치했다는 거, 그거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안 좋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대사를 만나자고 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방역 체계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더구나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합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치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는 우수한 검진 능력 그리고 투명하고 강력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과를 이루어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초치라는 게 그냥 문제를 단순히 이거 해결하자, 조율하자가 아니야. 이미 이거는
조율이 안 돼가지고 일본이 먼저 입국 금지를 아예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치할 때는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분노를 표하는 거라니까요. 가령 또 이거죠. 우리나라만 초치합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를 초치한 적이 있죠. 언제? 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했다. 판결 극히 유감. 이거 최근입니다. 지난달 24일 날. 이게 뭐냐면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 말고 위안부 피해자 분들도 지금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 상대로 재판을 한 거였고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은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승소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승소했어.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초치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사를 이번 판결은 극히 유감이다 항의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어이없는 거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지. 아니 강제징용 문제도 윤석열이 다 해결해주고 지금 사업부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그 피해자들한테 막 돈 주고 그냥 이거 막 없었던 걸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갖고 승소를 했어. 이거는 상황에 따라 갖고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더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갖고 초치해가지고 유감을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니, 초치한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대사를 초치한다고 해결할 수 있냐고요. 이미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 정부가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초치라고요. 중국도 일본을 부른 적이 있죠. 중국은 왜 불렀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사실은 우리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일본 대사를 초치했어요. 이거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근데 이것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사실 해결하려면 먼저 해결됐어야지. 근데 일본이 방류해 버렸어. 방류한 다음에 그 불만, 그 분노를 표출한 게 초치라고요.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일어납니까? 러시아가 미국 대사를 초치했어요. 왜 초치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나토라든가 미국이 개입해서 무기 주고 있잖아. 무기 주지 말라고.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데 왜 개입하냐 하면서 개입한 거에 대해서 초치한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죠. 이 문제도 사실은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미국이 이미 개입을 했는데 나토가 개입을 했는데 초치했다고 해서 개입을 풀어요?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알아. 미국과 나토가 이 전쟁에 개입했구나. 이거 본인이 초치했다고 해결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항의하는 거지. 미국도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의 그 무인기 있어, 무인기. 미국의 무인기가 있었는데 러시아 전투기가 이 미국의 무인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뭡니까? 사격해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이 영상 보면 애매한데 이거를 뭐라 할까? 겁주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충돌해가지고 이 무인기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너희들은 지금 국제법 위반해가지고 미국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에 충돌해갖고 우리 추락시켰어. 이거 너희들 국제법 위반이야? 이거 너희 도발이야? 하면서 러시아를 부른 거거든. 근데 러시아에서는 아니야. 우리 부딪힌 적 없어. 이거는 우리가 부딪힌 게 아니고 너희가 이거 스스로 조동력 상실해가지고 지들이 떨어뜨린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핑계를 댔죠. 이 당시에도 이거 굉장히 위험했어요.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당시에 한번 이것도 기사 보여드릴게요.
이틀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접해 있는 흑해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부딪혀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러시아는 충돌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미 국방부가 당시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미국 무인기의 왼편 날개 아래로 러시아 수호위 전투기가 접근해 옵니다. 전투기의 엔진 쪽에서 갑자기 흰 연기처럼 보이는 연료가 뿜어져 나오더니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인기 날개 부근에 부딪힙니다. 현지 시간 그제 크림반도 서쪽 흑해 상공에서 미국 첨단 리퍼 무인기와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27기가 충돌할 당시 영상입니다. 미 국방부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전격 공개한 겁니다. 사건 발생 직후 미국은 공해상에서 일상적인 정찰 활동을 하던 무인기를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접근해 비행을 방해하다 사실상 요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뉴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수한 거죠. 뭐 러시아가 미국과 전쟁하려고 요격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수한 건데 이게 뭐 사고가 난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러시아도 수습하려고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그 무인기가 자기가 알아서 떨어진 거야 막 그러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초치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국제법 위반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거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잘못하면 전쟁 나는 거예요, 진짜 러시아하고 미국이랑. 그래서 둘 다 근데 이렇게 뭐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좀 비판하다가 그냥 조용히 끝내버린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이런 거, 이렇게 큰 문제를 초치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미국 대사 초치했죠. 왜? 이건 뭡니까? 위키리스크에서 폭로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독일 총리실을, 메르켈을 도청을 했어요. 메르켈 외에도 장관들 전화를 도청을 했거든. 이건 팩트죠. 그래서 미국이 사과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안 그렇게 사과했다고요. 그럴 때 메르켈이 분노해가지고 초치했죠. 미국 대사.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이런 거예요, 초치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초치를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인정했죠. 도청했다. 인정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미국 대사 초치 안 했지요? 병신. 아유. 그런데 골 때린 건 뭐냐면 이건 정말 아마 외교사에 정말 길게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외국에서 초치하는 사례들. 그런데 그 사례들을 보면요, 사실은 다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다 큰 문제들. 이 외교 관계에서 정말 큰 문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딱 규정해버리고 입국을 막아버렸어. 또 일본 입장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일본 국가 상대로 해갖고 승소를 했어. 미국이 독일을 도청을 해. 미국의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 때문에 추락을 했어.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 아니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버렸어.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초치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대사를 왜 초치를 했냐? 과도한 경호, 의전 요구. 정말 세계 외교사에 이따위 초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허접한 사례로, 이렇게 정말 허접한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허접한 이유로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문제 삼은 경우가 과연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정말 쪽팔린 거예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초치를 당하더라도 좀 그럴싸한 이유로 초치를 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외교 관계라는 게, 여러분,
이 국제사회에서는요, 국제사회에서는 다 자국 중심이에요. 다 외교관들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난 차라리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덜란드의 이런 기술, 아까 NSML인가요? 그 기업의 뭐 핵심 기술을 몰래 빼돌리다가 걸렸어. 그래, 걸렸어. 나쁜 짓이지. 차라리 그런 거 걸려가지고 초치했다면 이해가 되겠어. 이건 초치 당할 만한 일이니까. 그런데 고작 뭡니까? 대통령 과도한 경호, 의전 요구. 우리나라 대통령 오시면 기분 좋게 의전 좀 크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크기가 얼마큼 돼요? 이런 걸로 초치를 당했어. 이런 걸로. 아니, 네덜란드한테 한국 대사가 초치당했다는 거. 이거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도 초치하니까 많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도 초치 당해요. 중국에서 당했고 우리도 당하는 거야 다. 미국도 우리 초치하고 서로 그 나라 입장에서 자국의 이가 관련해 가지고 한 나라가 너무 이걸 침해했다면 초치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럼 최소한 좀 그럴싸한 이유로 초치를 당해야지. 윤석열 경호 문제 중요하지요. 의전 문제 중요하지, 씨발.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초치까지 당해.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냥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망신입니까? 진짜. 초치를 당하더라도 그럴싸한 이유로 초치를 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국제사회에서 진짜 두고두고 아마 망신될 거예요. 망신 사례. 전 세계에서 엽기적인 초치. 이런 초치도 있었다. 아마 그렇게 기록이 남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